2번 하나만 해봐. 217번에 2번. 그 다음 실력 좀 봅시다. 내 수학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꼭 멋있게 해주길 바라면서 답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너희가 그 문제를 풀어낼 때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런 말을 했었죠. 0에서의 기울기가 뭐다? 보인다. 접선입니다. 이런 표현 썼죠. 여기도 맞췄어. 저 빨간색 표현을 써내려갈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석으로 풀 거예요. 정석으로 풀 건데 정석 풀이와 선생님 풀이를 한번 봐봐. 그리고 나 어떻게 풀지 벌써 예상이 될걸? 선생님이랑 수업 했던 친구들. 나 이런 거 엄청 좋아. 뭐 평균 다시 힌트를 주자면 평균 제 풀을 좀 볼까? 정석왕. 오, 정석왕. 아, 정석들 아주 열심히 쓰시는구만. 그래서 대기고. 움직여. 선생님이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 선생님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4개에 대한 틀을 아마 당연히 오늘은 강조하겠지. 오늘은. 정말 내가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걸 진짜 강조를 할까? 는 아니겠지. 난 별로 나는 그걸 좋아하겠지. 별로 정수적인 거? 정수적인 거 좋아하지만 정수적인 걸 잘하네. 정석으로. 자, 한 번 더 가볼게. 자, 그럼 한 번 더 내가 소개를 해볼게. 한 번 더. 혹시 저기 있는 꼴들이 너희 입장에서 혹시 너희 입장에서 함수의 평균 변화율처럼 보이냐 이거지. 보여요? 안 보인다. 한 번 더. 예를 들어 조금 더 쉬운 지수부터 간단하게 보면 여기를 fx를 내가 2의 x의 제곱이라고 살펴보고 여기는 gx라고 하는 친구를 a의 x의 제곱이라고 살펴보면 혹시 f의 x에서 f의 0을 빼고 x-0의 꼴이 보이는가가 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지. 한 번 더. 여기는 gx에서 g0이라고 하는 걸 빼서 x-0의 꼴이 보이는가가 나는 궁금한 거라고. 난.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게 뭐잖아. 평균 변화를 극한값을 미분계수니까 어차피 다 필요 없다니까. 아무리 그지 같은 문제가 나와도 다 그렇다니까. 그럼 위에 있는 문제들도 만약에 hx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fx라는 거잖아. 그러면 ln의 1 더하기 x가 되겠고 그럼 이 친구가 hx-h의 제로에서 x-제로의 꼴이 보이냐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 라고 한 다음에 그 2번을 가만히 봐봐요. 물론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한번 보여줄게요. 정석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 근데 너희가 그걸 열심히 봐봤자 일회용으로밖에 안 쓸 거란 말이야. 너 이거 학교 시험에서 진짜 쓸 거라고? 아닐걸? 오늘 배운 형태를 그대로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2의 2x의 제곱. 쌤, 그 지수함수 없던데? 그냥 무조건 빼기 1이던데? 응, 무조건 빼기 1 맞아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했던 게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도 강사 초반 때 이걸 가르치니까 야, 쌤,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 다시 쪼개면 여기도 x가 되겠고 여기도 x가 되겠지. 정확하게. 맞지? 그럼 몇 x가 필요하고 여기는 2x가 필요하니까 2를 곱하기. 마이너스 3x가 필요하니까 3을 곱하겠지.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겠어요. 너무나도 옳겠다. 1이니까 2. 마음 아니까 플러스 3이겠다. 1이니까. 맞나? 원래 이렇게 해서 답이 얼마나 나온다? 5가 나오는 거 너무나도 맞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지금 현재 풀어라 라고 하면 이게 맞지. 근데 봐봐. 회개하고 어차피 저기에 대한 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로 이거지. 너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치러낼 거라면 학교 내신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치러낼 거라면 간다. 이에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x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봐요. f의 2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3x처럼 내 눈에 아니야? 괜찮아? 저거 본 다음에 다시 이거 봐봐.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 다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몇 x야? 5x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하면 난 이걸 뭐라고 부르? f 프라임 제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포인트는 이거 아닌가? 오늘 배운 1인. 그래서 너희는 이걸 5라고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맞지.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다시 내가 미분계수를 보는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들은 식을 변형해도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풀었던 것처럼 해도 돼요. 하는 순간 시간이 촥 하고 늘어나. 물론 그래봤자 몇 초 차이 안 난다. 이거 심지어 반대로 1초 컷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요런 걸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필기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필기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필기할 거라면 x가 0으로 갈 때 f의 몇 x 2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3x를 마치 x로 나눈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필기해야지. 그 다음 어떤 색으로? 다른 색으로. 여기 뭐야? 아마 내가 수특 때부터 계속 강조하죠. 이거 어차피 새로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궁극적인 목표죠. 목표. 물론 오늘만에 대주면 너무 좋겠지. 하지만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정수적인 방법 너무 좋으니까 정수적인 방법도 훈련해 주시고 혼자서 푸실 때 진짜 많이 해보세요. 2번 정도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정석 한 번? 뭐 이렇게 나.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들도 종종 있으니까 함수가 다르면 이렇게 안 풀리더라. 그 다음에 218번에 1번에다가 필기 하나만 할게요. 218번에 1번에다가 필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 보이는 마이너스 10 혹시 보여요? 문제 보여요? 요거에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이라고 쓰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민찬아? 이게? 아니 대답하지 마. 새로운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아니야, 물어보지 마요. 진짜 원래 내가 신규생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 항상 해. 이건 9, 1, 2, 3을 막론하고 맨날 물어봅니다. 심지어 내가 시간을 들어가도 맨날 물어봐요. 특히 예비 고1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는 어쨌든 그걸 좀 짬 찼으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아마 물어봤을 걸. 진한테도 물어볼게요. 2 곱하기 3의 뜻이 뭐예요? 625 말고요. 2 곱하기 3의 뜻이 뭐예요? 뜻. 우리 구구단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구구단의 뜻. 내가 다 물어봐. 지금 여기 막 웃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나도 그 질문을 받았거든. 똑같아요. 2 곱하기 3의 뜻을 갑자기 왜 물어봐? 예비고사는. 갑자기. 왜냐면 이 문제를 모르는 친구들, 이 문제를 별표 쳐올 친구들이 2 곱하기 3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 말해줘. 괜찮아. 2를 까지만 알려줄게. 3번. 그 다음 중요해요. 2를 3번 더했어. 이게 다요. 그럼 마이너스 10을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쪼겠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을 몇 번 더한 거야? 10번 더한 거죠? 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럼 아마 그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알겠죠?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 시험은 방금 전에 내가 보라고 한 218번의 1번처럼 나오는 거야. 학교 시험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 미적분 얕보지 마요. 학교 시험 어렵게 나옵니다. 학교 시험 어렵게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조금만 더 어렵게 하면 그냥 바로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내신만 열심히 해도 사실 미적분은 물론 킬러 빼고 킬러 빼고는 다 맞아낼 수 있어. 8문제니까 한 6문항까지는 거의 내신 선입니다. 쌤, 그 나머지 2문제는요. 하나는 못 풀 문제, 하나는 도형 문제. 요 정도 선이에요. 근데 못 푸는 문제도 맞춰야죠. 우리 목표는 1등급이 아니잖아. 96, 100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이너스 1 곱하기 10 다시 마일이 10번 더해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내면 아마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115로 넘어옵니다. 115로 넘어와서 그 문제를 풀어볼까. 어렵지 않은 거 예를 들어 3번 마플 개념 익힘 4번에 3번 볼 거예요. 마플 개념 익힘 4번에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히 이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건 무엇이다. 내가 그 문제의 꼴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근데 지수가 약한 친구들한테 내가 항상 말을 해주는 건데 x 플러스 2제곱 9.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 3의 x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지만 뭐 그래도 이런 문제는 묶어내는 게 가장 상책 9라고 묶어내면 얘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x로 나눈 케이스. 요거 어디서 봤지? 아래 있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9L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괜찮게 풀어낼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과세를 하시다 보면 이 밑에 있는 발전 문제가 약간 선을 넘나들어요. 사실 처음 하기엔 조금 빡세. 빡세? 그러면 변형까지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내신에는 내가 봤을 때 발전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발전 문제 222번에 3번을 보셔도 같은 표현. 역시 같은 표현. 222번에 2번을 보셔도 빼기 2도 역시 무슨 표현? 같은 표현. 그러니까 너희가 빼기 2나 빼기 10이나 빼기 특히 빼기 n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의미 부여를 편안하게 마이로 다 쪼개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풀어볼 게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챕터 역시 알죠 본인들도 학교 시험의 단골이고요. 아마 극한 관련 문제 하나, 그다음에 미분 관련 문제 하나 해가지고 미정계수법 문제가 아마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학교 시험은. 근데 뭐 사실 학교 시험이 미정분에서 나이는 건 하나입니다. 그치? 이건 내가 엄청 중요하게 항상 강조하는데 미적분은 중간고사를 못 보고 기말고사를 잘 본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책입니다. 중간고사에서부터 보통 기말고사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친구들이 보통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단원이 물리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아등바등 잘 봐놓으셔야 기말고사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요. 학교 내신을 대비할 정도에 대한 공부량만 소화를 하시면 선생님은 수능에서 요거 6문제는 그냥 꽂고 들어간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자 볼게요. 째려봐요. 수투 개념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잘 봐요.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데 그러니까 들어봐. 0으로 수렴하는데 수렴이.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 수렴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수렴을 보는 학교라면 이번에 참고가 없으려나? 서수렴. 이 친구가 LNA가 되는데 이게 0이어야 돼. 따라서 A가 1이어야 돼. 이 작업이 아마 서수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요. 뭐 사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A는 1 받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2 어디로 써? 1로 쓰겠죠? 따라서 좋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저 4개의 개념을 천천히 오늘 숙제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천히 숙제를 하시면서 익히는 게 포인트고요. 만약에 익혀지지 않는데 문제를 풀었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저 4개를 오늘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만 저걸 먼저 하고 내일 숙제 속도가 달라져. 자 다음 없어 풀어볼 만한 게 너희가 하나 풀어볼까? 그래도 상처를 받지 않을 정도의 나이대로 좀 복작복작한 거 하나만 해보죠 뭐. 저 223번에 3번 하나만 해볼까요? 3번. 나도 한 1분 있다 바로 쫓아갈게요.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거 보고 봐봐. 아무리 봐도 계속해서 오른쪽에 있는 4가지 표현을 계속 만들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방금 풀라고 한 3번 문제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요 4가지 중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내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금요일이 됐을까? 뭐야? 학원 딱 방학하고 금요일 우울되기 전에 장난 아니지. 너무 힘들어. 기억이 나나요? 그럼 반대로 이게 수투 이론 중에 그 0분의 0꼴을 유도하는 이론 중에 자 한번 보자. 자 어차피 x에 0이 들어가면 이 분자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로 수렴을 하게 되냐면 0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었던 이론이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이에요. 전제가. 그러면 분모도 0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니 첫 번째죠. 첫 번째 b가 자연스럽게 0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렇게 사라져. 그럼 여기 보이는 이 a의 x제곱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x 곱하기 x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지. 이유는 하나죠. 요게 정석적인 표현이고 요게 정석적인 표현이니. 그럼 두 번째 벌써 끝났네요. a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이가 되겠다. 따라서 a는 얼마? b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가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1번을 끌어내는 건 다 수투 이론입니다. 수투 이론. 수투에서 그 0분의 0꼴을 잡아내는 그 이론을 다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돌아보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정계수법 문제는 크게 발목을 잡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는 6번, 7번까지만 가고 7번 조임종 문제다. 8번까지 가버려야 되는 게 맞겠네. 그러면 그렇죠? 이론 하나만 풀어내면 되겠다. 6번, 7번까지 하고 이론 설명 하나 하고 이제 오늘 도형 문제를 좀 몇 개만 좀 다뤄봅시다. 힘든 좀 많이 나오겠는데 역시 힘들하지 않는 게 좋네. 자, 문제 읽었어요? 혹시 읽었는지 보시고. 내가 아까 그 노트에다 푸는 친구들은 보통 받아 적을 때 이걸 이렇게 써주시는 게 원래 맞죠. 선생님은 뭐 당연히 문제에 주어질 조건을 그래도 중시하는 편이어서 fx 받았으면 분모에다가 똑같이 2x제곱 마이너스 1을 깔아야 된다는 주의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깔고요. 그 다음 여기 몇 x? 여기는 4x. 여기도 몇 x? 여기도 4x 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하나씩 치면 되겠네. 요거 치는 순간 우리는 얼마라고? 8이라고 보이겠고, 요거 치는 순간 1이겠고요. 요거 치는 순간 역시 똑같이 1이겠고요. 똑같이 4분의 1이니까 얼마? 불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이 문제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세팅하고 정석 세팅하고 나머지는 등식 처리죠. 등식 처리. 등식 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시모 밑에 있는 문제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제 228번처럼 같은 문제만 잘 풀어낼 수만 있으면 문제 없을 것 같고 한번 볼게요. 거의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7번으로 넘어오시면서 거기다 그냥 쓸까요? 네 글자를
7번에다가 조임 정리 기억납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통 많이 배우는 조임 정리라고 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값도 수렴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도 수렴해. 근데 심지어 그 값이 어떠면 같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값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었던 조임 정리라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거요. 조임 정리가 수투에 나오는 조임 정리는 사실 보통 0으로 보내든 무한대로 보내든 뭐 보통 이랬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쪽 꼴 여기 볼게요. 이쪽 꼴 보면 다 x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래서 보통 다 0일 거야. 보통 다 0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문제 보시면 뭐 특정 숫자들도 나와도 뭐 크게 변함 없이 문제를 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 문제만 볼게. 조임 정리는 사실 오늘 보고 거의 볼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x로 나누려? 문제 보세요. x로 나누라고 써있었죠. 정확하게 이렇게. 참고로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호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x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x로 나눈 거예요. 문제에 써 있어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원래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둘 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줬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한 친구가 되면 이 친구는 ln에 1 더하기 x를 x로 나누면서 부등호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물론 너희들이 혼자서 풀 때 보통 좌극한을 확인하지 않고 풉니다.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역시 이 친구 한 번에 같이 걸어줄게요. x 얼마 무슨 값이 오늘 배운 대로 1 그래서 가운데도 1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뭐 요거는 이제 평균값 정리 가져야지 좀 어려워하니까 뭐 과제하실 때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싹 지우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이론 하나만 딱 정립시키고 이게 사실 수투 수업을 애초에 지금 본인이 수투를 잘 끌고 가고 있으면 보통 첫 단원이죠. 첫 단원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난 그 다음 챕터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챕터에 정의를 하나만 쓰겠습니다. 이게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은 뭐 내가 항상 소개하지만 수학원과 수학2의 복잡 미묘한 이론들을 다 섞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론 자체가 깨지면 사실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8번 이론 하나만 적어가죠. 함수의 연속 이거에서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이렇게 공부했죠? 뭐 이렇게 공부했지. F는 A가 뭐 K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대한 fx가 뭐일 때? L일 때 K와 L이 같을 때 이렇게 공부했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론이겠지. 8번에서 왜? 거기 써있죠. 연속이라고 써있죠. 연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이게 답이나 사실 이렇게 적는 거 치고 더 짧죠. 안 그래요? 이 문제 알잖아요. 이렇게 적는 거 치고 더 풀이가 더 짧아요. 사실 이걸 배운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개념이 잡히겠지. 첫 번째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함수값이라고 배웠고 여기를 뭐라고 배웠고? 극한값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이론으로만 그냥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겠는데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완전 다 똑같아요. 진짜 이게 뭐야? 거의 뭐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책 장사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똑같은 소리를 아니 뭐 책을 두껍게 팔아야 비싸게 받으니까 뭐 그것도 맞겠는데 그래도 이거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무난하니까 여기 오른쪽에다 풀고 이제 그렇지 하나만 풀자 3번 하나만 풀자 근데 가끔 수학 2에서 여기가 깨진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그건 문제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 써있어요 뭐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 이 친구 0이 아니니까 극한값은 이 친구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ln의 1 플러스 몇 x 2x가 그 결과가 얼마다? a다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 얘들아 그냥 이렇게 써놓고 문제 풀어라 라고 해도 되잖아 그게 몇 번 유형이야? 7번 유형 아니야? 그냥 왼쪽 페이지 아니었어? 역시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랑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랑의 이론은 이거 하나라는 거지 이거 하나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거는 너무나도 어렵지 않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서만 잡아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문제를 따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의 메인 도형이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하지? 진짜 도형은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도형은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서 나옵니다. 시현이가 주말 동안 시달렸던 그 도형 극한 그러니까 1단원에서의 도형, 2단원에서의 도형 정확하게는 도형이 딱 두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평균적으로 이 두 문제가 항상 난이도가 유놈의 식기 뒤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도형의 난이도가 항상 더 높았어요. 급수는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참고로 급수는 내가 대학 갈 때도 봤어요. 기출연도가 아마 2000년도 초반에서부터 매해 나오는 게 그 도형, 급수에 대한 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쪽 도형은 변 분석만 잘하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변 분석만 잘하는 연습. 뭐 변 분석하면 뭡니까? 다 필요 없죠. 그냥 좌표는 길이지. 그래서 공부번호가 좌표는 아마 정말 이번에 귀에 딱지가 않게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번에다 좌표는 길이다 하나 써놓으시고 그럼 좌표,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죠. 좌표를 알면 길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길이를 알아도 좌표화시킬 수 있는 건데 너희는 좌표화시키는 챕터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기하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한 친구들은 길이를 좌표화시키는 친구들이 많거든. 나도 그랬고. 근데 이제 너희는 그런 실은 아니고 좌표를 길이화시키는 게 맞으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상 도형을 분석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삼각형, 사각형, 기껏해야 사다리꼴 뭐 그 정도 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표는 길이다 당연히 사실 좌표를 내가 받아내면 길이화시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있어야 되고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내적 해결력 능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물론 이 마플 개념 익힌 9번이 어렵다는 소리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문제들 자체가 너희들한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안 불편한 친구들은 능력자인 거예요. 그냥 개인이. 어차피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잡기만 해도 공짜로 정말 공짜요 진짜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고요. 물론 친구들이 좀 힘들어한다 라고 하는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y는 2의 x제곱 위에 뭐 p라고 하는 점 나오고요. q라고 하는 점 나오고요. y는 1에서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합니다. 천천히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 y는 1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 y는 1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 그 다음 문제에서 이렇게 땅 때려 넣었고요 t라고 하는 친구 하나 q라고 해서 넘어가고 좌표는 길이니까 여기를 2의 t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를 p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여기를 q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보겠다는 거지. 문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q가 어디로 간대? p로 간대. 얘들아 잘해서 Q가 P로 간다라고 하는 건
t가 어디로 간다는 거랑 똑같아. 0으로 간다는 거랑 똑같지. 라고 한 다음에 너희한테 뭐 구하래? 탄젠트 구하라고 하지 않냐? 그럼 탄젠트는 뭐가 필요해? 밑변이 있어야 돼. 밑변은 좌표는 길이란다. 높이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이게 t제곱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탄젠트 세트.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야? 우리를 거의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쫄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석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하는데 121페이지를 보니까 너무 쫄리는 거야. 아무리 선생님이 아무리 쉽게 풀어도요 쫄립니다. 왜? 내가 도형 분석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일단 원 나오면 쫄고요, 뭐 쫄아요. 그래서 우리 쉬운 거 하나만 풀고 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원조 분석하는 방법점 시리즈 왔으니까 새로운 분석법은 아니지. 기존 친구들은 나한테 들었던 걸 또 듣는 개념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보이는 몇 번? 236번 문제 하나 풀고요. 우리 좀 쉬고 오른쪽에는 원 분석하고 236 좌표는 길이에요. 좌표가 길이랍니다. 좌표를 잡고 x축, y축에다가 선분을 빵빵빵빵 내리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게 완벽해? 그럼 완벽하면 솔직히 여기 막히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을 거야. 천천히 해보시고. 혹시 P라고 하는 점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쫄려있으면 지금 칠판 보시는 것처럼 P의 X좌표를 이렇게 T로 설정하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X좌표를 설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오, 어지러워. 내가 236번 문제 풀면서 또 물어보고 싶은 거에 또 있지 않겠어? 맨날 물어보세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하면서. 삼각형의 넓이는 아시다시피 밑변 곱하기 높이의 절반입니다. 근데 그 밑변의 정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시달리는 거지. 야, 진짜 쉬워. T라고만 써볼게요. T라고만 써볼게요. X좌표는 T라고 쓰면 Y좌표는 제곱까지 쓴 다음에 네, 분석 한 번만 해봐요. 넓이를. 그게 항상 첫 줄이 될 겁니다. 방금 전에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T를 놨었던 그 자리.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T를 왜 놨는지에 대한 게 아마 본인의 복습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근데 그 자리를 놓게 되는 순간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좌표는 길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멘트에 좌표는 길이에요. 좌표를 받았어? 그러면 길이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얹으려 가는 거지. 오늘의 메인 문제는 이렇게 도형을 변 분석하는 방법이 아마 향후 2주간 진행되지 않을까. 그 다음은 어차피 남은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하는 패턴은 미분이거든.
미분은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미분은 뭐 기존에 공부했던 거랑 같으니까 공식이니까. 자, 혹시 잘 풀린 친구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때 항상 강조하는 거, 물론 당연히 좌표는 길이다를 맞지만 하나 더 있잖아. 당연히 내가 강조하는 건 이게 맞지만 하나 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지. 그럼 여기서 한번 그냥 다 하고 갈까? 자, 보자. 자, 갈게요. 어차피 우리는 이 수업에 대한 목적을 난 개인적으로 저 마지막은 항상 수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적어놔요. 잘 적어놔. 잘 적어놔. 삼각형의 넓이가 기껏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겠고, 뭐 이거에 대한 코멘트는 잠시 대기. 왜? 밑변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선생님이 의미부여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2분의 1 A, B, 사인 C 하나, 여기까지 하나 맞죠? 혹시 또 기억나는 거 있나?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 쓰면은 우리가 사인 법칙이 뭐야? 라고 하면 안 돼.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 뭐야? 수능 이거 다음 타임이죠. 수학 원수업은 이런 것들을 다루러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수강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수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기본기를 딱 끌어가시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공식 빨리빨리 외워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사인 C를 쓸 때 적수 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야. 뭐요? 2R분의 C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중에 요 놈이 시킬 때 있어요. 아, 물론 내가 외워야 될 거는 알려줄 겁니다. 4R분의 ABC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저식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그럼 반대로 여기는 A랑 B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가 돼? 여기는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 요거는 이제 정의 친구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뭐지? 미적분 말고 다른 수학 하나 있잖아. 그거. 심화? 아이고. 그 수학을 내신으로 볼 거니까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 둘, 셋, 넷까지 오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공부한 거. 그다음 아는 사람 있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력이 나오는 거야. 파란색은 주어진 정보 가지고 구하는 거기도 한데 선생님은 총 여기서 3개 정도까지는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 안 외워도 되는 걸 알려줘. 이거 2개 줄게. 얘는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파란색 3개 필요해. 시험 하나 말해줘. 뭘까요? 자, 이런 게 있어. 변의 길이를 모두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이름은 헤론의 공식입니다.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A가 먼저 나오지. S가 먼저. S-A와 S-B와 S-C. 아, 물론 너희 언제 다 했다? 너희 내신 대비 때 다 했다. 평균 아니라 2다. 이렇게 헤론의 공식. 그 다음 선생님 수업에서 좌표를 받았을 때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은 뭐 공식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비워놓을게요. 마지막, 요게 은근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학교 시험이 어려운, 예를 들어 정의 여부가 기출문제를 뭐죠? 베이스로 깔고 학교 시험에 내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요거까지. 단
너희가 앞으로 수능을 보고 모의고사를 볼 때 항상 쫓아나오는 공식이 되거든. 이 중에 필요 없는 거 파란색 이거 두 개 날려줘도 돼. 뭐 사실 사인 법칙만 알아도 풀어낼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삼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기억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예비 고2 아니 이제 고2라고 부르는데 고2 애들 너희 말고 너희 고3이에요 이제 고2 애들이 지금 이거 막 열심히 하러 가죠. 토하죠. 토했잖아요 너희. 토했잖아. 아 벌써 다 까먹었네. 아 이제 외우시는 거.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외워질 거.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할게요. 가볼게. 자 이제 진짜 서원아 살아났어요 이제. 서원아 나 좀 봐요. S1이라고 하는 요 빨간색 삼각형의 밑변은 뭡니까? 잠깐만 대답하지 마. 신지야 요 노란색 S2라고 하는 친구의 밑변은 뭡니까? 알파벳이 없나? 알파벳이 없어서 좀 대답하기 어려울까? P, A, B, C 요렇게 이 S2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밑변은 뭡니까? 괜찮아요. 그게 정답 맞아. 말해줘. 네, 말해줘. BC. 맞아요. BC라고 보는 것도 괜찮죠. 아니, BC라고 봐야지 이 문제는 쉽지. 혹시 내 말의 뜻을 이해합니까? 무슨 소리냐? 이 밑변이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지. 이건 이과생으로서 도형 분석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희는 밑변의 정의를 반드시 뭐라고? 세, 변, 중, 한 변으로 잡아주시는 게 정의야. 밑변을 잡아야 높이가 나오는 거야. 내 마음대로 높이 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밑변을 잡아야 높이가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면 이 문제는 BC라고 하는 걸 밑변으로 잡았으면 어디에서?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친구가 높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겠고 반대로 서원아 그러면 S1은 밑변을 어디로 잡아주는 게? 선아 밑변을 어디로 잡아주시는 게? 알파벳 보여요? AB라고 하는 친구로 잡아주시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을 보는 눈을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밑변을 잘 잡는 친구도 있고요. 사실 반대로 본능적으로 잘 안 잡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S1이 분자했으니까 S1부터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분의 1에 E-1 곱하기 T가 되겠고 S2는 방금 전에 요게 밑변이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가장 큰 놈은 뭡니까? 2의 T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맞다. 이거 다음에 뭘 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러내는 거야. 이렇게 치러. 그래서 혹시 236에 수식을 짜다가 본인이 막혔다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한글로 써 있을 거예요. T를 내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물론 멘트로 보면 거기 써 있죠. P가 점 B에 한 업시가까지 요놈 시기가 요놈 식으로 갈 때 다시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라고 하면서 보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필요 없는 수식 지우고 오늘 배웠었던 정석이 나오네. 따라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물론 도형 문제라고 해서 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사실 삼각형은 그래도 사실 그 정도로 쫄 정도는 라고 하면서 일단 쉴 거야 우리. 왜냐면 원 분석하기 전에 좀 쉬겠습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미분 갑시다. 시간이 남겠네. 10분만 쉬다 할게요.
저 수원수 모의 수원을 고1때예요? 고2때예요? 고2 때. 그러면은 고2 모의고사에서 20, 21, 29, 30만 20, 추려서 뽑을 수 있어요? 20, 프린트. 21, 29, 30. 네. 킬러만? 네.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뽑아줄까? 모의고사. 수학원? 네. 수원수투. 수원 수투가 섞여 있을 거예요. 네. 어차피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줄여줄게요. 이거 한 바가지 해요. 네, 하이는 그 알잖아. 뭐 1학년 때 30번과 2학년 때 30번은 좀 급이 다르고요. 3학년 3월에 30번도 급이 다릅니다.